무조건 조기 검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안녕하세요. 몸신한 의사 한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암세포의 특징, 그리고 초기 암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암이 무엇이냐? 암이라는 것은 이제 종양에 해당되죠. 종양, 덩어리를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양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 벌써 느낌이 오죠? 암이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신가요? 바로 악성 종양이죠. 그럼 양성 종양은 무엇이 있느냐? 덩어리죠. 그냥 지방종이라든지 어떤 물혹 같은 혹 덩어리. 근데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큰 차이점은요, 양성은 예후가 좋고 악성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또 양성은 전이 되지 않고 악성은 전이가 되죠. 또 양성은 그 모양도 예쁘고 악성은 모양도 지저분하면서 타 조직을 침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타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요. 이 차이 때문에 양성은 전이가 되지 않고 악성 종양, 즉 암은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암은 종양인데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 종양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점 있죠. 점도 양성 종양입니다. 점도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근데 점에 있는 털이 더 빨리빨리 자라죠. 그것도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보다 더 이 발육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나 있는 털들도 더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세포들은 이제 분열됐죠. 생장을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생을 마감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세포, 셀 사이클이라는 이런 세포 어떤 주기를 갖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죽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죠. 헬라라는 표본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흑인 여성의 자궁경부 암세포를 본인 동의 없이 실험실에서 떼어내서 이걸 계속 생장 분열을 시켰거든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생장 분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암세포는요, 그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암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가? 모든 세포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포의 분화성이죠. 위점막 세포는 위점막 세포대로, 우리 안구에 있는 세포는 안구의 세포대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암세포는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먹이만 축내게 됩니다. 이때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지도 않고 내가 먹고 살 혈관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내 주변에 혈관을 끌어들여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몸은 불건강,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온몸으로 가야 할 그 영양분이 암 덩어리가 전부 먹어치우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르고 해야 할 기능을 못하고 결국엔 이 암세포가 암 덩어리가 돼서 이게 큰 덩어리가 되면 주변 혈관을 막는다든지 우리가 음식물이 지나가거나 공기가
통해야 되는 이런 통로들을 물리적으로도 막고 영양은 다 섭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암과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초기 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초기 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 암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암 증상 그 첫 번째는요, 체중 변화입니다. 사실 초기 암 증상이라고 보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 50대에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내 체중의 약 10분의 1 이상이, 10% 이상이 줄어든다 하면 암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필요한 영양을 암덩어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체중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초기 암 증상 두 번째는요, 피로감입니다. 상세불명이죠. 왜 피곤하지?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자꾸 눕고 싶고 몸이 나른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단순히 피로일 수도 있고 이게 암일 수도 있다.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될 때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요. 며칠을 쉬어도 그 피로감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럴 때도 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건강하던 남성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특히 70대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기운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한참 지나고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돼서 이거를 내 스스로는 개선할 수가 없다 싶을 때는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증상 세 번째로는요, 원인 모를 열입니다. 체열이 한 37, 8도, 아주 미열이나 혹은 열이라고 볼 수 있는 열들이 나는 증상.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 때 암세포의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열, 미열이나 열이 지속될 때 또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초기암 증상 그 네 번째로는요, 알 수 없는 출혈입니다. 그 열과 함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반드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양치하다 이렇게 뱉었는데 피가 보인다든지, 가래를 뱉었는데 거기 피가 있다든지, 대변이나 소변을 봤을 때 혈액의 색깔, 그러니까 아주 붉은색이 아니더라도 약간 진한 색의 소변을 본다면 방광이라든지 콩팥에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대변에 혈변이 있는데 비교적 붉은색에 가깝다 그러면 대장에, 그다음에 어두운 출혈이 보인다 그러면 위장에서도 암이 있으면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검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출혈이 있을 정도면 상당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출혈을 발견한 즉시 검사를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암 초기 증상 그 다섯 번째는요, 알 수 없는 기침입니다. 기침이 이유 없이,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온다든지, 제가 본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땐 기침이 안 나는데 매번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기침이 난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폐암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신 예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없는 기침,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알 수 없는 통증입니다. 다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가 아프다든지 모호한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단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암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기 어려운 것, 첫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또는 당분, 그러니까 가당 음료 같은 것들 있죠. 인스턴트 식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갓 지은 갓 요리한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고요.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무조건 조기 검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반드시 조기 검진,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특히나 위, 대장 같이 카메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은 반드시 그 주기마다 검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천천히 내보내서 그 당을 우리 건강한 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을 천천히 내놓는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다음으로는 젊은 층에서 자꾸 암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음식에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당지수, GI 지수죠. GI 지수가 높은 음식. 첫 번째 그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 음료와 어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렇게 고도로 정제된 우리 흰쌀밥, 하얀 밀가루 이런 것들이죠, 설탕 이런 것들이 암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 거죠. 특히 이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을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연구 결과 전립선암이 걸릴 확률이 무려 3배까지 올라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한 여성에게서는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67%나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암세포가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잇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군에서 훨씬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연구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요, 가당 음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 음료 있죠, 콜라, 사이다. 그 이외에도 스무디라든지 과일 주스 있죠. 이것은 과일 주스를 가장한 설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를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파우더라는 것을 넣는데요, 이 파우더라는 게 다 설탕입니다. 탄산음료라든지 이 과일 주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옆에 각설탕을 세워놓은 그런 그림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산음료는 그냥 설탕물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콜라병, 사이다병 옆에 각설탕을 세워놓으면 그 부피가 어마어마합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그 자료 검색해 보시면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을 옆에 각설탕으로 그 같은 양으로 세워놓은 그런 그림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가당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탕들이 전부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 성분입니다. 설탕 성분. 그래서 암 환자가 이 당 성분을 먹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런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들 가당 음료, 탄산 음료, 스포츠 음료,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암 환자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그 세 번째는요,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 많이 먹는 젊은 층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포장 용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 유사 호르몬 이런 발암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배달시켜 먹는다 이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있죠.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두 번째로 가당 음료수도 같이 오니까요. 가당 음료, 그다음 튀긴 음식, 여기다가 그 용기는 플라스틱이니까 유해 물질들, 발암 물질, 유사 호르몬 이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세 가지, 네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암이 이렇게 자꾸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네 번째는요, GI 수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수치라는 건 처음에는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개념인데요. 당뇨 환자들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혈당을 급속도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할까 해서 음식마다 분해되는 속도를,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그러니까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100g당 그 수치로 표현한 것이 GI 지수,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GI 수치가 낮으면 천천히 분해되고요. GI 수치가 높으면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거죠.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음식들입니다. 정제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GI 수치가 높은 음식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탕후루입니다. 과일 자체가 당이 높잖아요. 과당이라고 하는 발디당, 과일이라는 것을,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그 당도입니다. 얼마나 다냐. 달면 과일이고 달지 않으면 채소가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된다. 이게 왜? 당도가 낮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설탕으로 코팅을 하잖아요. 그게 또 치아에 막 찐덕찐덕 붙습니다. 그래 이게 치아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암에도 안 좋으니까 GI 수치가 높은 탕후루 절대 암 환자들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가지 종류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 환자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바로 네 번째로 말씀드린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천천히 내보내서 그 당을 우리 건강한 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잉여의 당들은 암세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당을 천천히 내놓는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채소가 있죠. 버섯이라든지 각종 야채류, 콩 이런 것들이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요. 각종 해산물 GI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덜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현미라든지 통밀, 메밀, 콩류들, 무슨 작두콩이라든지 굉장히 콩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리태, 흑태,
콩류도 좋고 버섯, 두부, 우리가 GI 지수표를 보면요, GI 수치 낮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덜 정제된 음식들, 그리스식 식사라든지 지중해식 식사라든지 매크로라는 거 있어요. 거의 가공과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하는 매크로, 이런 식사법들을 하시면 암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하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주고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혈관 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죠. 항암을 할 수 있는 음식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초학에서 수백 가지 본초를 다루는데요, 제가 오늘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항암 식품 딱 한 가지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생소하다, 이름이 생소할 뿐이고 우리가 강황을 접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황은 바로 카레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카레는 이 강황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황이 카레 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강황이 약간의 향이 있기는 하지만 카레만큼 그렇게 심한 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강황을 왜 강황이라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황은 노란색을 띠는 생강이다, 이렇게 해서 생강 강자에 누를 황자를 썼죠. 노란색의 생강이다, 생강인데 노란색을 띈다,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 강황은 생강과입니다. 강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음식 그리고 약재가 있는데 바로 울금이죠. 어떻게 보면 강황 울금이요,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황의 경우 덩이뿌리고 울금의 경우에는 줄기뿌리다, 이렇게 칭해서 굉장히 두 가지가 혼동되고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종이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울금 역시도 생강과이고요, 이것 역시 향신료로도 쓰이는 그런 약재이자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황은요, 여러 가지 실험 조건 하에서 항암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 걸 처음에 억제를 하고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긴 암을 죽이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공격해서 항암을 하는, 암을 이겨내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더 자세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강황은 암이 발생하는 걸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걸,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하고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퍼져 나가는 것, 전이를 막아주고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혈관 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암 발생을 한 이후에 이거 발생 자체도 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요, 침투, 그러니까 표면에 생긴 암이 근육층이라든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전이 다른 장기로 가는 것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너무나 확실한 항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불어서 암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피만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먹이만 먹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만 쓰는 그런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위에 암이 있을 때는 그 암세포는요, 위 점막을 형성하지도 않고 위액을 분비하지도 않고, 소화액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데 위 세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은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있을 때는 사람이 점점 삐적삐적 마르게 되죠. 왜냐면 일하지 않고 먹이만 많이 먹는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이 삐적삐적 마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먹으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혈관에서부터 피를 빨아들이면 부족한 거예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도 어떤 드라마에서 뭐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암세포도 자기가 살려면 기존에 있는 혈관의 혈액 공급 가지고는 자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죠.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신생혈관,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강황이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때요? 굶어 죽겠죠. 비실비실 굶어 죽을 판에 면역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에 도움을 줘서 역시 그 비실비실해가는 놈을 죽이는 것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급로는 차단하고 후방에서 투입되는 후방 부대는 또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강황이 하게 됩니다. 강황을 드시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황은 한의학에서는요, 처방에 사용할 때 50견,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갈 때, 특히 어깨 관련 질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견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50견을. 그러니까 어깨가 얼어붙었다, frozen shoulder,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강황이 군약,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황이 항암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는 근골격계, 어디 통증이 있다든지 뭐 어깨 질환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했던 약재인데요. 최근에 그 연구에 따라서 이 항암 작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약품이자 식재료입니다. 근데 강황 이거 어떤 형태로 먹어야 되냐? 강황을 매번 카레로 드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을 분말을 내면요, 굉장히 그 곱게 분말이 나오고, 이 분말된 것을 어디에든 뿌려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을 한 위에, 그 위에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 위에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요거트를 먹을 때, 그릭 요거트라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달지 않은 요거트 위에 뿌려서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그때도 거의 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찌개, 음식, 김치 위에도 살짝 뿌리면 전혀 그렇게 맛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강황 가루를 보면 자극이 없고 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도 이렇게 첨가 내지는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이라는 과의 식물들은 저는 다 추천드립니다. 강황, 울금, 그리고 노니라는 게 있어요. 노니, 동남아에서 많이 나는 그런 식물의 뿌리인데요. 노니도 역시 생강과입니다. 이 전부 보면 성질이 따뜻해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 강황에서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더라 해서 오늘 암을 예방하는 항암 약물 식품으로는 강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이 강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